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킨부스터 총정리편을 찍게 됐어요.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뭘 받아야 할지 개요를 알기 쉽게 딱딱 집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몬스터우연 대표원장 박희선입니다. 스킨부스터 종류 진짜 많죠.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리쥬란 HB, 아이리쥬란, 울트라콜, 주베룩, 세네브, 엑소존, 바이리즌, 볼라이트, 물광주사, 릴리디, 필로르가 135 등등 너무 종류가 많은 거 있죠.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딱 맞는 스킨 부스터 추천해 드릴게요. 스킨 부스터란 스킨이랑 부스터의 합성어로 다양한 영양 성분을 피부 속에 직접 주사를 해서 단기간에 피부를 개선하는 시술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주기능과 부기능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주기능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 많은 스킨 부스터들을 일단 분류를 해보자면 의료기기로 허가가 돼서 직접 주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도포만 가능한지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직접 인젝이 가능한 스킨 부스터류들과 직접 인젝이 불가능한 화장품으로 승인이 된 스킨 부스터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기능이나 성분에 따라서 또다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능이나 성분에 포커싱을 해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1번은 이제 히알루론산 베이스의 스킨 부스터들, 예를 들어서 물광주사나 릴레이드 M, 바이리즌, 볼라이트, 필로르가 135 같은 것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PDRN이나 PN, 즉 연어주사, 아기주사라고 불렸던 리쥬란 같은 아주 유명한 애들도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3번은 콜라겐 부스터, 주베룩, 울트라콜, 세네브, 에스테필 등 요즘 가장 핫한 스킨 부스터죠. 네 번째는 엑소존이에요. 일단 가장 고전적으로 피부과에서 써오던 히알루론산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물광주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히알루론산은 진피층에 속해 있는 성분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 사이에서 수분을 저장을 하고 영양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20대 중반부터 히알루론산 함량이 감소하는데 히알루론산이 줄어들면 피부의 탄력과 수분도가 감소해서 푸석한 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습제랑 화장품에 많이 섞여서 나오죠. 하지만 화장품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겠어요? 바로 흡수율이죠. 화장품으로 직접 발랐을 때와 주사를 직접 했을 때의 전달 능력은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과에 오셔서 물광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즉, 물광주사는 순수한 히알루론산이다. 그리고 나의 피부의 보습을 책임진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뚜렷하게 수분도가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원래 체내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광주사의 부작용은 거의 없다는 점이고, 단점은 이게 얼마 안 간다라는 점이 있어요. 상품명으로는 릴리드 M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오래가는 물광주사는 없을까 해서 개발을 한 게 바이리즌이나 주비던 볼라이트 같은 제품이에요. 이들의 장점은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엠보도 생각보다 정말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저 단점은 시술자의 스킬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시술을 잘하는 피부과다? 라고 하면 그 피부과 선생님의 손기술과 노하우가 어느 정도 남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얘는 기존 물광주사랑 달리 오래 갈까요? 원래 히알루론산은 체내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들어오면 자기 맘대로 이동을 하거나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 사이사이를 약하게 가교결합을 시켜버린다면 그 자리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고 다른 분해를 막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바이리즌이나 주비던 볼라이트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히알루론산 외에 피부에 도움이 되는 다른 성분들을 더 첨가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필로르가 135죠. 필로르가 135는 NCTF135HA라고 하는 상품명인데요. 섬유 아세포의 기능 형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53가지 복합 성분들과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스킨 부스터예요. 프랑스 필로르가에서 사용한 안티에이징 스킨 부스터로 노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섬유 아세포를 살리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원리의 시술이죠.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NCTF의 약자는 New Cell Treatment Factor이고 135는 135% 섬유 아세포의 자극도를 뜻하고 HA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히알루론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들어가 있다 해서 NCTF135HA라고 불립니다. 단순히 촉촉함만 선사하는 것이 아닌 피부 활력의 증진, 강한 수분 공급, 주름 개선, 피부 재생, 피부 광채, 피부 탄력 개선과 같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리주미네이션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화장품으로만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직접 주사는 안 되고 오토 NTS 방식으로만 시술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 다음은 PDRN 주사, PN 주사, 일명 아기 주사, 연어 주사라고 많이 불렸죠. 이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초창기에 이탈리아의 플라센텍스나 휴온스의 리비탈렉스라는 제품들이 있었고 이 계열에서 가장 유명해지고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된 게 리쥬란이었죠. PDRN과 PN의 차이는요. 둘 다 연어에서 추출한 DNA는 맞는데 PDRN은 연어의 정자에서 추출했고 PN 주사는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점이 다릅니다. PDRN은 저분자량으로 상처 회복과 염증 완화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고 리쥬란의 PN 성분은 상처 회복, 피부 개선, 주름 개선 효과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PDRN은 세포 재생과 성장 촉진, 항염 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원래 근골격계 질환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PDRN은 혈관 생성 인자 VEGF를 촉진시키고 혈관 생성을 촉진시키고 콜라겐 합성을 통해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알려지면서 피부과 쪽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리쥬란은 피부 재생에 초점을 두는 시술로 피부 재생 물질인 DNA의 조각, 즉 폴리누클레오타이드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사를 하는 시술입니다. 노화로 인해 손상된 탄력 섬유를 보충하여서 탄력 저하와 주름을 개선을 하고 유수분의 균형을 맞춰서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 복합 물질을 직접 피부 속까지 전달하여서 손상된 피부의 재생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꽤 통증이 있다는 점이에요. 리쥬란에는 종류가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건 리쥬란 힐러, 즉 원조 리쥬란이겠고 워낙 리쥬란 힐러가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약간의 국소 마취제랑 히알루론산을 섞어서 나온 게 리쥬란 HB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가 전용, 눈가 주름을 잡는데 전용인 아이 리쥬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콜라겐 부스터예요. 요즘 가장 핫한 스킨 부스터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기능은 직접 콜라겐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들어가서 내 체내에서 나의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준다는 데에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게 주베룩이나 에스테필, 울트라콜팩, 세네브, 콜라온 같은 것들이죠. 주베룩과 에스테필은 PDLLA 성분이고 울트라콜팩은 PDO 성분, 그리고 세네브랑 콜라온 120은 PLLA 성분이에요. 콜라겐이 피부에서 재생이 되면 피부의 요철감이나 잔주름, 모공, 여드름 흉터 등이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 콜라겐 부스터들은 성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피부의 탄력과 잔주름, 모공, 흉터 이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쓰이고 있어요. 울트라콜은 실 리프팅할 때 쓰던 그 실의 재료를 수없이 미세하게 잘게 조각을 낸 다음에 걔를 동결 건조를 하는 결정체도 있고 수화를 해서 스킨 부스터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서 콜라겐이 형성되게 됩니다. 다른 콜라겐 부스터와 달리 결절 등의 위험이 더 적기 때문에 눈가 쪽에도 근접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주베룩, 에스테필, 세네브, 콜라움은 울트라콜보다 조금 더 강하게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주입 한 달 후부터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면서 이러한 과정은 약 1년 정도 지속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엑소좀인데요. 엑소좀은 성장인자 5종류, 그리고 아미노산 18종류, 글루타치온 펩타이드 6종류, 코엠자임 4종류 등 피부 회복과 관련한 다양한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유래 소포체로 다양한 물질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차세대 스킨 부스터라고도 불립니다. 다른 그 어떤 스킨 부스터보다도 여드름 억제나 모공을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가 있어서 주로 지성 피부거나 여드름 피부인 분들이 항염증 효과를 위해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건 간에 개인 처에 의해서 주사 부위에 붓기나 부종,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의 증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반응으로 3일 정도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났더니 어떠세요? 대략적으로 스킨 부스터의 역사랑 성분이랑 분류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나에게 맞는 스킨 부스터가 무엇인지 고르시려면 내 피부 타입을 진짜 잘 알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 부스터를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 부스터 특성상 단 1회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기보다는 보통은 3번, 4번 정도 반복 시술을 통해서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꾸준히 해보시면서 나의 피부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가면서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으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오늘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